안녕하세요. 아트 비즈니스 하면서 미술 작업하는 SGQ의 뚜디쌤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요. 제가 미술인으로 산지, 그러니까 입시미술을 고1 2학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그 연차로 하면은 22년 차 네, 그러니까 입시미술까지 하면 22년 차고 물론 저보다 더 빨리 미술을 하신 분들도 계시죠. 예중예고를 준비하셨거나 그런 분들은 저보다 더 오래 되셨을 텐데 입시미술을 제외하고 대학교 때부터 계산을 해봐도 19년 정도 된 거잖아요.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냥 거의 평생 들어왔던 것 같은데 미술하면 가난하게 산다. 돈 못 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저도 그게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아버지가 저를 미술인으로 이렇게 키우고 싶어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냐면 저희 아빠가 작가가 되고 싶으셨는데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이제 건축을 하셨고 저는 처음에는 화가가 되고 싶었다가 패션 디자인에 완전히 제가 이제 좀 잘하면서 매료가 돼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딱 그 장래희망 쓴 게 화가 아니면은 패션 디자이너 이거 두 개가 꼭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죠. 너무 신기한데 제가 그때부터 이제 패션 디자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미대 입시를 순수 미술을 초반에는 준비를 하다가 아니야 나는 패션 디자인을 무조건 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디자인 입시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디자인 입시를 하고 대학을 처음에 이제 갔는데 거기가 이제 섬유공예가 있던 학교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섬유공예가 아니라 나는 패션 디자인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 학기 만에 자퇴를 합니다. 자퇴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서 반수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반수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한 학기를 반 학기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뭔가 그때는 이제 제가 뭔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인서울을 그때 못하고 아빠는 이제 아쉬우니까 삼수를 해보겠느냐. 그리고 저희 이제 입시 미술 학원에서도 너무 제가 모의고사 때랑 실제 수능 점수랑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너 왜 이렇게 나왔냐 점수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다 한 번 더 입시를 더 해봐라 라고 했는데 제가 도저히 그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입시를 한 번 더 한다는 게 그때는 이제 1년 1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때 어릴 때는 지금은 1년이 그렇게 긴 기간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당시에는 그 1년이 저한테는 거의 10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빨리 패션을 하고 싶은데 이 1년을 또 입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냥 저는 그냥 패션 디자인 학과가 있는 아무 학교나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경기도에 있는 학교로 갔죠. 거기가 이제 패션 디자인 학과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패션 디자인이랑 패션 학과랑 섬유랑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는 디자인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식을 디자인하는. 그래가지고 제가 갈 수 있는 학교 중에 그 과가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었고 제가 가서 진짜 대학교 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던 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이제 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그때도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패션 디자인 전공이지만 언젠가 회화도 할 것 같아. 파인아트도 할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서양학과 수업을 병행해서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대 디자인 학과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과제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과제가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맨날 늦게까지 과제를 해야 되는 정도인데 진짜 맨날 부전공까지는 조금 자신이 없고 대신에 내가 서양학과 수업을 조금 약간 반절을 듣자. 그래서 제 전공 패션 디자인을 쭉 듣고 학점을 잘 받아가지고 이 학점을 더 들을 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가지고 한두 과목을 더 들을 수 있는 학점이 돼가지고 제가 서양학과 수업에 이론 수업 하나랑 실기 수업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추가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거의 미쳤던 거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언젠가 그림도 그리게 될 거야 라고 해서 그때 이제 그림을 그때도 서양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했고 패션 디자인과도 이제 졸업을 했죠. 그래서 저는 졸업을 하자마자 창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오늘의 주제인 디자인 아트 분야에서 한
한 14년 차 일을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어떤 일을 지금까지 해왔는지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입시미술 강사를 그 첫 번째 학교를 갔을 때부터 저는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꽤 잘 그렸기 때문에 제가 다니던 미술 학원에서 강사 일을 좀 하자 해가지고 고3 애들을 가르쳤었고요. 이제 반수를 하면서는 잠깐 못했다가 다시 학교를 들어가면서 또다시 이제 또 제안이 와가지고 실력이 어디 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더 잘 그리죠 이제는. 제가 입시미술 강사를 그때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저는 처음에는 2년 정도는 진짜 사명감 가지고 했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도 그렇고 제가 어떤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돈을 받고 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그냥 불만을 이렇게 받는 게 싫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진짜 도움을 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나이 차이가 별로 얼마 나지도 않는 그런 고3 애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너무 내가 직전에 겪었던 일들을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도 진짜 이 친구들을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었고, 정말 뺀질뺀질하게 작업 안 하는 애들, 그 사람의 그 인생을 좀 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원에는 뛰어난 애들도 있지만 뭐 이렇게 뭐라 하죠?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뭐 그런 애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날라리 같은 애들, 그런 뺀질뺀질한 애들까지도 그런 애들한테 또 이렇게 관심이 가고 좀 이렇게 마음이 가서 그런 애들을 막 내가 좀 어떻게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진짜 사명감으로 열심히 가르쳤었고,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이 저를 많이 따르고 좋아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진심으로 그 친구들한테 조언도 하고, 막 어떨 때는 진짜 막 개차반인 애들은 제가 좀 혼도 내기도 하고 그 어린 나이에 그랬지만 그때 그게 진심으로 좀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애들까지도. 입시미술 강사를 한 3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급이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였어요. 그때가 거의 20년 전 이잖아요. 근데 최저 시급이 10,000원이 안 될 때였거든요. 8,000원 뭐 이렇게 할 때였거든요. 8,000원, 7,000원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러니까 꽤 많이 받는 직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만 해도 제 용돈은 좀 충분히 벌 수 있는, 용돈 많이 벌면서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동시에 그때 한창 그 인터넷 쇼핑몰이 엄청 유행을 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완전 붐이었는데, 그때 저도 이제 패션을 하다 보니까 쇼핑몰은 하고 싶은데 남들이 하는 거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조금 좀 이상했던 것 같아. 내가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좀 특이한 거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때 뭘 했었냐면 약간 빈티지 옷도 조금 팔아보고, 빈티지는 약간 제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새 옷이 아니고 디자인은 좋아했지만 빈티지 옷을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꿉꿉한 냄새도 나고 누가 입었는지 모르는 그런 것들, 이렇게 막 뭐 아무리 세탁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화학 염료 냄새 이런 게 좀 나거든요. 새 기본 옷을 사가지고 그걸 사입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판매를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핸드페인팅 작가로 조금 활동을 합니다. 근데 아주 잘 된 거는 아니지만 대학생 나이에 그런 입시미술 강사로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벌 만큼 정도의 금액 정도만 이렇게 유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그때는 이제 홍대 프리마켓이라고 그 홍대 놀이터에서 하는 그런 시장 마켓이 열렸거든요. 핸드메이드만 판매할 수 있는 공예 제품, 디자인 제품, 거기에도 막 나가가지고 막 옷도 판매하고 제가 이제 그린 것도 판매하고 이러면서 좀 핸드페인팅 작가로도 활동을 조금 했었습니다. 당시에 아빠랑 이야기를 했던 게 1년만 휴학을 하고 복학을 해라 라는 그 조건으로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로 엄청나게 잘 됐으면 뭐 당연히 아빠가 뭐 복학하라고는 안 하셨겠지만 그냥 용돈벌이 수준에서 이렇게 딱 유지가 되니까 복학을 하고 졸업을 했죠. 그래서 졸업을 할 때쯤에 저는 그냥 처음부터 취업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나는 바로 내 브랜드를 만들 거야 라는 그런 무모함이 있었죠. 뭐 지금도 그렇긴 한데 저는 이게 좀 성향인 것 같아요. 그 실패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막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뇌가 막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저를 막 행동하게 해요. 그래서 하자마자
브랜드를 좀 만들려고 원룸을 하나 얻습니다. 거기 이제 재봉틀 하나 두고 시작을 하려다가 그 당시에 제가 어떤 그 공모전 같은 데 나가요. 그래서 그 서바이벌 공모전에 나가서 거기서 좀 1등한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저랑 이제 나이 차이가 좀 7살 차이가 나고 좀 그 당시에는 오빠가 이제 영국 세인트 마틴 학교 나오고 좋은 학교 나오고 또 공모전에서 1등을 해서 상금도 막 1억을 받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빠가 이제 한국에 그것 때문에 들어오게 돼서 한국에 아무 기반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잘 한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 중에서 그래서 같이 일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거를 이제 준비를 하다가 제가 이 분을 알고는 있었어요. 원래 그 한국인으로 뭔가 최초로 막 뭐 상도 받고 막 이런 좀 유능한 그런 디자인계에서 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유학도 갔다 오고 싶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면 내가 좀 배울 수 있는 게 있겠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같이 직원으로 들어갔죠. 근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직원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거의 동업자의 개념처럼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한 1년 정도 같이 그렇게 일을 하다가 오빠 그러면은 차라리 내가 돈을 조금 투자를 하고 나랑 동업을 아예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동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패션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한 4년 반 정도 해요. 그래도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 업계에서 해볼 수 있는 거를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제조 공장도 그때 같이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공장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뭐 공장을 어떻게 굴려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같이 경험을 했었고 뭐 해외 진출하는 거 해외에 저희가 이제 첫 판부터 런던 컬렉션을 시작을 해서 뭐 상해도 갔었고 일본도 갔었고 뭐 서울 패션위크 당연히 했었고 나름 그 루키 디자인 브랜드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뭐 무슨 정부에서 막 지원하는 그런 패션에 관련된 그런 거 다 지원받고 그러니까 좀 나름 괜찮게 잘 운영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내부 사정에 의해서 같이 일하던 분이 그만하자 이렇게 저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좀 얘기가 나와서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에서 가장 좀 힘들었던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옷 한 벌 못 들고 또 땡전 한 푼 못 걷어들이고 빚을 지고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29에서 30살이 되어가는 그 딱 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진짜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죽고 싶다까지는 아닌데 나 왜 살지? 나는 실패자인가? 뭐 이런 얘기도 나중에 뭐 자세히 해볼 수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그 시기를 지나서 몇 개월간 쉬었죠. 몇 개월간 쉬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옷 하지 말아라. 엄마는 이제 옷만 봐도 지긋지긋하다. 너가 그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됐는데 엄마는 그냥 너가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얘기하실 정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제 안에 계속 그런 뭔가 하고 싶은 뭔가 이루고 싶은 그런 열망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SGQ 갤러리라는 화실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한 그 해에 아마 오픈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이제 아버지한테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바로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제가 뭘 했었냐면 그림을 이제 잘 그릴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뭐 출판사 일하는 친구나 뭐 이렇게 아름아름 그 일러스트 사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뢰를 받아서 작업도 조금 합니다. 그러면서 뭐 생활비 조금 벌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패션 디자인 브랜드 운영하면서 뮤지션들 그런 무대 의상 이런 것도 좀 제작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패턴도 굉장히 잘 떠요. 패턴도 잘 뜨고 예를 들어 이 노트북을 패턴을 떠서 원단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면은 이런 거 다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아티스트로 비유하자면 서도 작가 있잖아요. 서도 작가의 그런 그 패턴 떠가지고 오간자로 이렇게 봉제해서 그런 입체물로 만들잖아요. 그런 작업을 제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패션하면서 그런 능력들을 다 습득을 했었죠. 그래서 뭐 제가 중간중간에 그런 패턴 의뢰 같은 거를 좀 봤습니다. 했던 게 이제 젠틀몬스터 초기 때인데 건너서 아시는 분이 거기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기계에 원단 커버를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서 그걸 좀 씌우는 작업을 할 사람이 좀
좀 필요하다, 기술자가. 그래서 제가 막 그런 것도 이제 조금 부분적으로 의뢰를 받아가지고 뭐 그런 일도 했었고, 사슴 조형물에 진짜 사슴 그 가죽 있잖아요. 그 가죽을 이렇게 덮는 패턴을 만들어서 그 덮는 작업 뭐 이런 거 패턴 만들어서 그런 것도 했었고, 그리고 패션 포트폴리오 이런 강의 이런 것도 조금 중간중간 나갔어요. 그래서 뭐 대학교에서도 지방 전문대이기는 하지만 거기서도 이제 패션 디자인 학과에서 디자인 강의도 조금 그 시간 강사, 그러니까 교수로 일을 조금 했었고, 유한대학교라는 곳에서 포트폴리오 강의도 한 번씩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강의도 한 번 했었고, 화실을 시작하고부터는 제가 그래도 아주 오랫동안 수입이 없지는 않았고, 한 6개월 정도부터 이제 원데이 클래스가, 제가 추상화 클래스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때 아무도 추상화를 하지 않을 때 그걸 해서 제가 진짜 대박이 납니다. 그때 진짜 많이 좀 활발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도 둘 수 있게 됐고, 화실도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는데, 동시에 제가 그때 이제 또 잘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때 클래스 101이 좀 초기 단계였어요. 그래서 막 성장하고 있을 때 저한테 좀 컨택이 와가지고 추상화 클래스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 백도어 페인팅이랑.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클래스 101에서 추상화 강의를 이제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많은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왜냐면 그냥 일반적인 화실로 운영을 했을 때는 사실 경쟁력이 없어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냥 나만의 어떤 독특한 작업 방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래서 그거를 전수를 해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전문적인 뭔가를 계속 개발을 해야 그 화실도 가격 싸움이 되지 않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 발견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만들었던 게 전문 작가반도 있고 브랜드 런칭 수업도 있었죠. 이거를 제가 작년에 이제 오프라인 화실을 완전히 중단을 하면서 이제 해외에 나갈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거를 다 온라인으로 다 전환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지금 온라인 작가반이랑 아트 비즈니스 이거 2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때 선택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뭐 화실도 제가 1개만 한 게 아니라 2개, 2호점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입체 작업하는 화실 저희가 또 첫 번째로 또 만들었죠. 또 팝업 스토어 공간을 여러 개 좀 이렇게 임대를 할 수가 있어서 원데이 클래스만 진행하는 어떤 팝업 화실, 팝업 공방 이런 것들을 이제 교보문고 거기서 좀 했었고요. 전시 기획도 좀 했었고, 그러니까 팝업 갤러리를 운영을 했던 거죠. 제가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에서 전시할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런 공간 기획도 좀 했었고, 뭐 이것저것 진짜 많이 했네요. 아마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비전공자들을 위한, 구독자분들이 비전공자이면서 조금 작품 활동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런 강의를 이제 계속 만들고 업데이트하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와중에 뭐 기업 출강도 나갔고요.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오는 게 있으면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시절에는 기업 강의를 오프라인으로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좀 해본다던가, 제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 강의와 더불어 이 원데이 클래스를 집에서 할 수 있게 키트를 만들어야겠다. 그 당시에 이제 어린아이용 미술 키트는 굉장히 많았는데 어른용, 그러니까 성인용 키트가 없어서 그때 그것도 제가 최초로 만들어서 백도어 페인팅 키트, 뭐 텍스처 아트 키트 이런 거를 만들어서 좀 많이 판매를 했죠. 그렇게 해서 브랜드 수익으로 조금 또 코로나를 충분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때 매출이 올라가지고 지원금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때 이제 오프라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게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하다 보니까 매출이 오히려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원금도 못 받고, 아무튼 그렇게 코로나를 이제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재작년 한 2년 전에 유튜브를 하나를 더 하게 됩니다. 그때는 미술 채널이 아니라 조금 비밀리에 채널을 만들었었는데, 목소리도 변조하고 저를 공개하지 않고 그렇게 좀 하다가 그거를 지금은 이제 자기개발 채널로 조금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지금 운영 중인데, 그거 하면서 제가 이제 자기개발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비즈니스에도 관심 많고 자기개발에 관심 많고 좀 성장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내 나이대 30대 중후반 그리고 40대 그 이상의 여성들, 그러니까 자기개발
개발을 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을 위한 채널이자 그런 것들을 자기 개발을 좀 더 유용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좀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QQ 스튜디오라는 그런 제품 브랜드를 또 하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몇 개 출시를 했어요. 제가 직접 진짜로 사용하는 것들을 출시를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진짜 이것저것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떤 거 하나 하고 하나 끝내고 또 하나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또 4년 전에 작가반 수업을 오픈을 하면서 저도 작가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저희 채널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년 전에 그 작가 활동을 또 시작을 하고요. 작가 활동하면서 뭐 오픈 갤러리도 입점을 하게 되고 또 작품도 좀 아름아름 판매를 좀 하면서 그렇게 또 작가로서의 어떤 활동도 조금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강의 계속 하고 있고 브랜드도 계속 하고 있는데 갤러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자체적으로 뭔가 유통할 수 있는 유통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신진 작가들 양성하는 거, 그리고 저희 이제 수강생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이 꼭 오리지널 작품 아티스트가 어떤 수익화되는 방법이 조금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만의 방식으로 뭔가 판매를 할 수 있는, 세일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나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4월에 제가 이제 원래 갤러리 그 화실로 운영하고 있던 공간을 조금 개조를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그냥 제가 셀프로 다시 해서 갤러리 겸 아트 소품샵으로 좀 다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시작을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좀 생기겠죠. 제가 이제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과 맞는 그런 아티스트들의 작은 소품 있잖아요. 작은 작품을 이제 소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소품이나 오리지널 작업을 조금 상품화해서 좀 판매할 수 있는 소품들, 그런 것들을 같이 팔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딱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창작하는 그런 창작물을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교육하고 또 양성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하도록 돕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 올해의 목표 같아요. 저는 그렇게 좀 돈을 벌고 살았다. 그렇게 좀 먹고 살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과정들, 어떻게 이제 작가로서 창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강의에서 다 풀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창작물을 가지고 어떻게 브랜드를 만드는지, 어떻게 비즈니스화 하는지에 대한 그 자세한 것도 아트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다 풀어놓고 있는데, 그래서 그건 이제 이론으로만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만들어냈을 때 유통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이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렇게 제가 이것저것 많이 좀 해봤지만 이제는 조금 이 일로 정착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도 작업을 좀 많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작가 활동하면서 또 제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그리고 노하우들을 이렇게 컨텐츠로 그리고 강의로 풀어내고 실질적인 도움을 좀 드리고 직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로 일을 하는 게 저의 올해,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좀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게 창작이든 뭐든 지금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돈입니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 돈이 꼭 필요한데,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게 자기 만족이 될 수는 있지만 오래 너무 지속이 되면 그게 과연 옳은 것일까? 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창작물을 이게 교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 정신적인 가치로든 아니면 물질적인 가치로든 어쨌든 교환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이 작품이 너무 그 미술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어떤 관객에게 어떤 엄청난 감동을 주거나 엄청난 유익을 정서적으로 준다면 그것도
그것도 가치를 교환을 하는 거니까 오케이지만 자아 실현을 위해서만 만들어내고 돈도 못 벌고 뭐 다른 사람한테 어떤 가치도 못 주고 그냥 나에게만 만족이 되는 작업이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면서, 뭐 이제 의견은 다를 수 있죠.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반박하시는 경우 여러분의 의견이 맞습니다.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거고, 제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배움을 받는 그런 수강생들도 어느 쪽으로든 보상을 받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그런 작업을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지에 대한 방법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저도 계속 연구 중이니까 그렇게 좀 같이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것들 조금 나열을 해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 좀 저의 생계와 어떤 수입에 조금 도움이 되었던 거니까 뭐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어떤 수입에 조금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